21번 보니까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는 문제죠. 지금 보니까 얘는 EKCl라고 확실히 줬어. 그럼 얘는 확실히 맞다라고 놓고 계산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지금 K는 여기 생성물에 여기밖에 없는데 K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지금 이 A 바로 정해지지. 여기 KClO3에는 K가 하나 있으니까 두 배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Cl 두 개, 여기 두 개 맞고, 그다음 산소 개수 맞춰줄게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6개 있지.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2, B개 있죠. 그럼 B는 3이지. A 플러스 B 물어봤으니까 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똑같이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추는 문제죠. 지금 보니까 얘가 확실히 주어졌네. 그럼 얘 기준으로 먼저 해봅시다. 철 두 개 있지. 그럼 여기 철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배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산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좀 나중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탄소가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으니까 A랑 C는 같아야겠네. 그럼 여기 A라고 놓고 산소 개수 맞춰줄게요. 여기 산소 3개 있고 여기 산소 A개 있습니다. 여기 산소 없는데 여기 산소가 2A개 있네. 그럼 A는 3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3, C도 3, B는 2, 3 플러스 2 플러스 3은 8 이렇게 해서 2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3번도 지금 화합반식 계수 맞추는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얘가 확실히 주어졌는데 지금 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바로 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 그럼 일단 보니까 수소가 여기랑 여기에만 있죠? 여긴 두 개인데 여긴 한 개 있으니까 지금 C 대신에 2B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에 A개 있고 A개는 여기 질소가 2B개 있고요. 플러스 1이다. 일단 이렇게 방정식 하나 세워줄 수 있고 산소 가지고 세워주면 여기 산소 두 개가 A개 있으니까 2A 플러스 여기 산소 한 개가 B개 있으니까 B는 여기 산소 3개가 2B개 있죠. 그럼 6B 플러스 여기 산소 한 개니까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네. 그럼 A는 2B 플러스 1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해주면 5B 2A는 5B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여기 대입해주면 2B 플러스 아니죠. 4B 플러스 2는 5B 플러스 1이다. B는 1이다라는 게 주어졌고요. A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C는 아까 2B였잖아. 그러면 C는 2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3 플러스 2는 답 6.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화합 반식 계수 맞추는 거는 너희들이 와리가리 잘 해주면서 숫자 잘 맞춰주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강철 용기에 에탄올과 산소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친구 1몰이랑 산소랑 반응시켰더니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랑 물만 생겼대. 그럼 지금 보면은 반응 전에는 얘랑 반응물 두 개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반응물이 있어 없어? 반응물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1대 완전히 어떤 친구가 한 개 반응물 어떤 친구가 초과 반응물 할 거 없이 둘 다 딱딱해서 다 반응을 했다라는 소리죠. 그럼 일단 보니까 그럼 전과 후에 산소 개수 맞춰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반응 전에는 산소가 여기에는 1몰 있고 여기에는 두 개가 x몰 있으니까 1 플러스 2x는 여기 산소 4개 있고요. 여기 산소 3개 있어요. 그래서 2x는 6, x는 3이다 라고 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좀 정석적인 풀이대로 풀어보면 화학 반응식 세워줘야겠지. 화학 반응식 세워줄게요. 지금 에탄올이 연소되는 반응이니까 C2H5OH가 O2랑 만나가지고 지금 CO2랑 물, 물 만들 건데 좀 어디 다 쓸 수 있게 C2H5OH랑 O2가 만나서 CO2랑 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지금 여기 C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두 배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H가 좀 6개니까 여기 3개 해줘야 될 것 같네. 그럼 산소 개수 맞춰주면은 여기에는 한 개 있고요. 여기 A라고 한다면 1 플러스 2A는 4개 플러스 3개니까 A는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1몰이랑 X몰이 있었더니 2몰이랑
3몰 생겼대요. 그럼 x는 3이다라고 풀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도 문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두 가지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해놓고 가 하나에 지금 빈칸이 기억이라고 들어가 있네. 그럼 기억이 누군지 맞춰줘야겠네. 그럼 가에서 속어 하나하나 속어해주면서 찾아주자. 지금 H 하나 없애. 그럼 여기는 지금 총 H가 4개 있고 O가 2개 있는 거니까 H 하나 없애면은 3개. N 하나 없애려고 했더니 N이 없네요. 그럼 여기 N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O 2개 없애. O 2개 없애고 NH3 N 하나 없애. N이 지금 또 N은 못 없앴어. 여기 N이 없으니까. 다음에 H가 3개 있어요. H 3개 없애. 그러면은 N 2개가 남네. 그래서 기억은 N2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은 N2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도 N2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에서는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 개수를 조금 맞춰줘야 될 것 같네. 근데 보니까 질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질소 나중에 맞춰주는 거 알죠? 그러면 산소 먼저 맞춰줄게요. 산소 여기 보니까 A개 있고요. 여기 산소 없고 여기 산소 없고 여기 산소 몇 개? A개 있어요. 여기 산소는 더 맞출 필요 없었던 거고요. 수소 맞춰줄게요. 수소 여기 보니까 반응 전에는 3개가 B개 있고요. 여기는 수소 여기에만 있네요. 그럼 2A다. 그러면은 A에다가 3, B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질소 맞는지도 봐줘야 돼. 일단 A에다가 3, B에다가 2 넣어준 다음에 질소 여기가 4 나오는지 해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다가 3, 2 넣어줘도 되지만 6, 4 넣어줘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검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A는 2분의 3B다 넣고 검산해줘도 그 질소 맞춰줘서 넣어줘도 되는데 그럼 계산 복잡하니까 선생님은 넣어주고 검산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질소 여기 6개 있고 여기 질소 2개 있고 여기 질소 8개 있고 맞네. 그럼 여기 3, 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A는 3이고 B는 2다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일단 기억 보자. 기억은 N2이다 맞죠? 니은 A 플러스 B는 4이다 아니죠? 5죠? 지금 가와 나에서 각각 NH3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H2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어. 근데 얘들아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H2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으면 지금 17g 넣어줬으면 17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지금 H2의 질량? 가와 나가 어떤 게 큰지 작은지 바뀔까? 어차피 똑같이 17 곱해주고 똑같이 17 곱해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17g이라고 할게요. 근데 왜 17g을 곱해줬냐면 NH3의 분자량은 17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NH3가 17 원자량 이런 거 안 주어졌지. 그럼 17인 거 몰라도 그냥 NH3 화학식량 M이라고 하면 M 곱해줄게요. 그러면 NH3 1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H2의 질량을 물어본 거지. 그럼 H2의 몰수 물어본 거랑도 똑같죠.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똑같이 여기서 H2의 화학식량 18 곱해준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그냥 NH3 1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H2의 몰수는? 하고 선생님은 비교를 해줄게. 그럼 NH3가 1몰 반응을 했어. 여기서 1몰 반응했으면 H2 몇 몰 생겨? 가에서는 2몰 생기고요. 여기서는 1몰 반응하면은 H2 몇 몰 생겨? 2분의 3몰 생기겠지? 그럼 어떤 게 더 크니? 가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다음에 26번 풀어보도록 할게. 다음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하고 가랑 나를 또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금 해줬던 것처럼 속어법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를 구해줄 때 얘만 없애주면 되겠네. 지금 H 8개 없애주자. 그럼 여기 H 4개, 여기 H 4개 없애주면은 지금 C 하나 남고 O 2개 남네. 그러면 이 친구 분자 하나로 써주려면 CO2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는 CO2에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소거해주자. 여기서 H 6개지. H 6개 날려주면 N 2개 남죠. 그럼 여기 N2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나는 이원자 분자에다 맞습니다. 디귿. 암모니아 2몰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는 몇 g이냐 물어봤네. 암모니아를 지금 2몰 얻을 거래요. 지금 2몰 얻으려면은요. 지금 화학 반응의 개수비가 1대 3대 2이기 때문에 2몰 얻으려면 수소는 3몰 필요해요. 그러면 수소 기체 3몰
필요한 건데 H 원자량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화학식량은 2겠죠. 그럼 필요한 수소는 2 곱하기 3에서 6g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필요한 수소의 몰수는 3몰이야. 근데 이거의 화학식량이 2니까 이 두 개를 곱해준 질량은 6g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얘들아,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거 계속 우리 상기시켜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3 곱하기 2, 6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땡이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타가 있죠. 화학 반응식에 M2CO3 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은 M2CO3와 HCl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과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대. 실험 과정이래요. 지금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가에서 25도씨 일기압에서 Y자관, 이렇게 Y자처럼 생긴 걸 보고 Y자관이라고 하는데 한쪽에다가 M2CO3 1g을 놓고요. 다른 쪽엔 충분한 양의 염산을 놓는데 그 다음에 이 실험 장치를 막 흔들어 기울여. 그럼 여기 있는 게 솔랑 이렇게 섞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거나 하면서 둘이 섞이겠지? 그럼 지금 이렇게 Y자관을 준비했다가 기울이면 화학 반응이 그때서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더니 M2CO3가 모두 반응한 후 주사기의 눈금 변화를 측정을 했대. 그럼 지금 주사기의 눈금 변화라는 게 뭐야? 지금 무언가가 기체가 생성돼서 이만큼 밀어냈다는 소리겠죠. 그럼 주사위의 눈금 변화가 의미하는 게 기체 발생량이죠. 기체 발생량이 그 부피를 알아낸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반응물 생성물 중에 기체인 친구 CO2 이 친구밖에 없지. 그럼 주사위의 눈금 변화를 통해서 측정한 거는 이 친구의 부피예요. 일단 여기까지 놓고 이 실험을 통해서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대. 그럼 무슨 자료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친구의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이 친구가 몇 몰인지 알면은 지금 몰수비 1대 2대 2대 1대 1이라는 거 통해서 일단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부피를 가지고 몰수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 알아줘야 되겠지. 지금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 필요하고, 그럼 지금 이 친구를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CO2의 발생한 부피, 이 부피를 통해서 이 친구의 몰수를 알아낼 수 있어. 이 친구의 몰수를 알면은 지금 이 친구의 몰수도 알 수 있겠지. 1대1 같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친구의 몰수는 바로 알아낸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몰수를 알고 있을 때 M의 원자량을 알고 싶대.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친구가 여기 보니까 1g이래요. 1g의 몰수를 우리가 알아냈어. 그럼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1이잖아. 그러면 화학식량도 우리가 알아낸 거네? 그치? 우리 계산하면 이 친구의 화학식량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화학식량, 그러니까 여기 M이라고 내가 헷갈리려나? 화학식량분의 1. 화학식량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화학식량을 식으로 세워보면 M의 원자량을 M이라고 둔다면 2M 플러스 C의 원자량 5의 원자량 곱하기 3배가 화학식량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화학식량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뭘 알아야지 지금 M의 원자량을 알아낼 수 있겠어? C의 원자량, 5의 원자량을 알아서 빼줘야지 M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C와 5의 원자량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니은과 디귿입니다. 일단 기억, HCl 1몰의 질량은 왜 우리가 필요가 없냐? 지금 우리가 이 친구 화학식량 구하는데, 이 친구의 원자량 구하는데 HCl 1몰의 질량 이런 게 필요했나? HCl의 분자량이 필요했나? HCl이 만약에 여기가 딱 1대 남는 양 없이
남는 양 없이 다 반응했을 때 이 HCl이 뭐 질량이 지워져 있었다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충분한 양의 HCl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니은과 디귿이라는 점,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8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한번 볼게.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할 때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학생은 부피가 1cm 세제곱인 알루미늄이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할 때 생성되는 H2의 질량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보기 있는 자료에서 이론적으로 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 구해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일단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몰수비는 개수비와 같으니까 이 몰수를 일단 알아줘야겠네. 근데 이 친구가 1.0cm 세제곱 부피를 알고 있어요. 부피를 알고 있으니까 부피비는 몰수비니까 바로 몰수비로 가도 될까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친구 보니까 고체니까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 가지고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밀도를 가지고 질량으로 제가 부피가 있어. 그럼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 이때 필요한 게 밀도고요. 이 질량을 다시 몰수로 바꿔주는데 필요한 자료가 뭐야? 화학 식량이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알루미늄의 몰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게 밀도. 알루미늄 밀도 필요할 거고요. 지금 알루미늄 화학 식량. 알루미늄 화학 식량은 그냥 AL의 원자량이겠지? 그냥 알루미늄 화학식 그냥 AL이니까. 그럼 일단 요게 필요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은 이 친구의 몰수를 알아냈고, 그럼 이게 2대 3의 개수비를 가지니까 이 친구의 몰수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몰수가 우리 질량으로 가고 싶다잖아. 그럼 무슨 정보 있어야 돼? 화학 식량 있어야 되겠지? H2의 화학 식량을 알아줘야겠네요. 근데 H2의 화학 식량은 H의 원자량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까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도 H2 1몰의 부피가 왜 필요 없냐면 지금 H2가 지금 생성이 되는데 이거 1몰의 부피를 알아봤자 우리가 질량을 구할 때 얘가 뭐 딱히 그렇게 큰 정보는 안 되겠죠. 이 친구가 만약에 뭐 몇 밀리 생성됐다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1몰의 부피만 안다면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 H2가 얼마나 생성됐다 그런 정보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푸는 데 있어서 기억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9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반응 전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기체 XY와 Y2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반응 전후 실린더 속의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반응하고 남은 X와 Y 중 하나이고요. 니은은 X를 포함하는 3혼자 분자이며 기체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반응해서 어떤 친구를 뭔가 만들어낼 건데 만들어내고 남은 친구를 만들어낸 친구를 니은이라고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화학 반응식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X랑 Y가 임의의 원소 기호라고 했으니까 그냥 XY 이렇게 XY가 분자, Y2 분자 이렇게 생각해주고 식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Y랑 Y2랑 반응을 해서 어떤 새로운 니은이란 친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니은은 X를 포함하는 3혼자 분자래. X를 포함하는 3혼자 분자라고 하면은 뭐 X3 혹은 뭐 X2Y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XY랑 Y2가 만나서 만들 수 있는 그 X를 포함하는 3혼자 분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야. X3는 될 수가 없겠죠. 일단 Y가 갑자기 그럼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XY랑 Y2랑 만나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Y가 사라지지 않는 한 X3는 안 될 거야. 그럼 X2Y 혹은 뭐 XY2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X2Y는 될까 얘들아? 사실 X2Y도 X2Y가 생성되기엔 무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XY라고 하면 XY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친구인데 얘랑 Y 100%랑 만나가지고 갑자기 X의 비율이 증가할 수가 있겠니? 네,
어떤 경우를 써든지 간에 xy랑 y2가 만나면은 x2y가 생성될 수 없어요. 그럼 니은은 xy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은은 xy2일 거고, 일단 이 두 개가 만나서 xy2를 생성한다라고 놓으니까 일단 화학 반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화학 반식에서 개수 맞춰주면 xy랑 xy2랑 1대 1이어야 될 것 같고요. y 개수 맞춰주면은 여기 y 한 개, 여기 a 개라고 한다면은 1 플러스 2a는 2 이렇게 돼서 a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다 2씩 곱해줘야 된다 그랬지? 2씩 곱해주면은 2, 1, 2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화학 반식 다시 세워주면은 EXY가 Y2랑 만나서 이 XY2를 만들어내는 이런 화학 반응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렇게 돼서 니은은 XY2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네? 그럼 지금 여기 반응 전에 이 모형을 보니까 X, Y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네 개 있고요. Y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지. Y도 네 개 있어. 그래서 지금 총 8개 있네. 입자가 8개 있는 게 4V였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돼서 지금 3V 되냐라고 하면은 저 한 개 반응물이 이 친구이겠지. 그럼 빼기 4, 빼기 2 플러스 4 해주면은 남는 게 Y2가 2개, 지금 XY2가 4개 생성돼서 총 6개 될 겁니다. 그래서 4V, 3V 되고 남는 친구는 Y2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9번 좀 문제 풀 때 이 니은이 XY2라는 걸 좀 찾아내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생각해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부터 문제 다 어려워요. 큰 거 옵니다. 집중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해서 식이 나와 있고요. 표는 실린더 A gram이 아니지. 실린더에 A 기체를 X리터 넣고 그 다음에 B의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험 1, 실험 2 둘 다 A를 X리터 넣었다고 하네. 그리고 B의 부피를 다르게 했을 때 반응 후, 반응 전, 반응 후 좀 오타가 있었죠. 좀 반응 후 지금 이거의 자료에 대해서 풀어보라고 일단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화학 반식의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친구가 한계 반응물인가를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봐볼 건데 X는 똑같이 넣었는데 B를 보면 B 양이 실험 2에서 크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이 A라고 둔다면 실험 2에서도 한계 반응물은 A가 돼야 되는 거네? 이해되니? 지금 B를 실험 1이 실험 2보다 적게 넣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X 대 4, X랑 4랑 맞짱 까도 지금 4가 넘치는 상황이라면 X랑 9가 맞짱 까면 9는 당연히 넘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친구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게 XX 값이 똑같으니까 생성되는 C의 몰수도 같아야 될 거예요. 이해되니? 만약에 여기서 이게 한계 반응물이야? 그럼 얘도 한계 반응물이어야 되고 지금 반응하는 C의 몰수는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반응 후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 몰수가 값이 같지. 그럼 전체 기체의 몰수도 같아야겠네. 근데 얘들아, 실험 1에서는 A를 X리터, B를 4리터 넣었고요. 실험 2에서는 A를 X리터, B를 9리터 넣었어. 근데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같을 수 있을까?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B가 5리터 더 들어갔는데 전체 기체 몰수가 같을 수 있어? 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단 말은 즉슨 얘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다라는 소리고 얘가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 나왔으면 바로 식 세워서 풀어보면 되지. 그러면 식 세워볼게요. 2A 플러스 BB가 만나서 C랑 2D가 될 건데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초기 반응 후 이렇게 놓고 풀어줘야 된다 그랬어.
원래 여기는 몰수 가지고 넣어주면 좋지만 여기서는 기체의 부피 줬죠. 지금 얘네 다 기체니까 다 부피 가지고 부피는 몰수다 라고 놓고 풀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부피 가지고 다 계산해 볼게. 여기는 x가 있고 여기는 4가 있는데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2 대 b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b분의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8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b분의 1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b분의 4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요거의 2배 b분의 8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응 후는 x 빼기 b분의 8 될 거고요. 0, b분의 4, b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여기서 반응 후에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지. 그럼 부피 해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온도와 압력에서 1몰의 부피 곱해준 거 약분 될 테니까 그냥 부피 넣어주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C의 부피 B분의 4. 그다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 x 빼기 b분의 8 플러스 b분의 4 플러스 b분의 8 이거 계산해 준 게 4가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분모 분자에 다 b를 곱해주자. 그러면은 얘 b 없애줄 거고 얘도 b 이렇게 다 없애주고 얘가 xb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8 없어질 거고 그럼 xb 빼기 4분의 4가 4니까 xb 빼기 4가 잠깐만 여기 빼기 아니라 더하기죠. 다시씩 세워볼게요. 일단 계산하고 다시씩 또 한번 세워볼게요. 12니까 xb는 12라는 식이 일단 나와요.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 더하기 빼기 잘못했으니까 식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다시 C의 몰수는 이 친구잖아. B분의 4 전체 기체의 몰수. 그럼 일단 얘 더해주면 되는데 얘랑 숫자 뒤에 없애주니까 x 플러스 b분의 4 이렇게 놓고 하면 조금 계산이 빨라지려나? 얘는 4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또 계산해줄 때 그냥 아까 b를 나눠줬는데 그냥 b분의 4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4분의 xb 플러스 1은 4가 될 테고 얘는 3이 될 테고 xb는 12다. 지금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xb는 12다. 일단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그러면은 여기 실험 2에 대해서도 식 세워주면 되겠지. 2a가 b랑 만나서 c 플러스 d가 될 건데요. 지금 여기 x 촉이 여기 9 이렇게 될 건데 xb가 12니까 x는 b분의 12라고 적어줄게요. b분의 12. 그럼 여기서 A랑 B랑 이렇게 맞짱을 뜰 건데 2 대 B의 비율로 지금 화학 반응을 할 거래요. 그렇다는 소리는 B분의 2랑 1이랑 지금 화학 반응할 건데 지금 얘는 B분의 12이고 얘는 9야. 그럼 어떤 게 한 개 반응물이겠어? 이 친구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다가 6 곱해주면 B분의 12고 6이니까 지금 이 친구가 한 개 반응물 되겠네요. 그럼 B분의 12 그러면은 이 친구는 6 될 거고 그러면은 b분의 6 그리고 b분의 12 지금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0, 3 b분의 6 b분의 12 지금 이렇게 될 건데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 똑같이 부피 가지고 풀어주면 C는 b분의 6이니까 b분의 6분의 전체 3 플러스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b분의 18 얘가 4 나온다. 그러면은 또 b 위로 곱해주면은 6분의 3b 플러스 18이 4래요. 그러면은 이게 24고요. 그러면은 24 빼기 18은 6이 될 때고 b는 2다라고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은 b가 2면은 x는 6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6, 2 넣어줘서 계산해주면은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번 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한 개 반응물 개념 가지고 생각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우리 자유자재로 쉽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네, 다음에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A 기체 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지금 기체 Wg이 있는데 여기다가 B를 계속 넣을 거야. 1g 넣었다가 4g 넣었다가 그러니까 1g 넣었다가 3g 더 넣어주면 4g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지. 계속 B를 점점점 계속 넣어줬을 때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을 일단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좀 기분 안 좋은 게 여기 X가 있지.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규칙성을 일단 못 찾는다라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근데 일단 봤을 때 여기 B를 3만큼 더 넣어줬을 때 부피가 3 증가했지. 근데 지금 여기는 기체가 B를 2 넣어줬는데 여기는 4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B가 더 늘어난 여기까지 상황이랑 지금 요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른 상황일 수 있냐? 지금 넣어준 B가 반응을 하는 상황이랑 반응을 안 하는 상황이랑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말은 즉슨 A가 지금 Wg이 있어요. 근데 지금 B를 1g 넣어주고 4g 넣어주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넣어준 만큼의 B가 다 A랑 반응을 해서 다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2를 넣어줬을 때 지금 4만큼 증가했다는 소리는 지금 아까 넣어준 B가 다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B가 들어갔을 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B만큼 부피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첫 번째. 지금 여기는 B가 반응 중이다. 여기는 B가 넘쳐서 넣어준 B만큼 부피가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 B를 0 넣어줬을 때는 부피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플러스 3 됐을 때 부피가 플러스 3 됐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됐으면 부피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6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 기체 Wg은 6, 부피의 상대값이 6이다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서 B가 2g 증가했을 때 전체 기체가 4만큼 증가했다는 소리는 B 2g이 부피가 4라는 소리. B가 2g이야. 그때 부피가 4야. 그리고 표 A가 Wg일 때 부피가 6이야. 그럼 이거 부피 가지고 우리 양적 관계 따져줄게요. 어떤 기준으로 따져줄 거냐면 이 기준 한번 따져주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B가 CC가 될 건데요. 부피 써주면은 일단 Wg A의 부피는 6이에요. 부피 가져가지고 여기 6 초기 6 넣어주고 여기 4 B를 4 넣어줬대. 근데 2g의 부피가 4잖아. 그럼 4g은 8이겠네요. 지금 이렇게 넣어줬을 때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보이지. 3대 4 그러니까 3, 8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얘가 일단 한계 반응물이죠. 그럼 8 그러면 4 반응 한계 빼기 그럼 플러스 4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 0, 4C 그럼 2 플러스 4C가 몇 돼야 된다는 소리야? 10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C는 2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2예요. 그럼 여기서 X 우리가 구해줘야겠지? 그럼 우리 방금 했던 거 또 해주면 돼. A 플러스 2B가 EC예요. 근데 지금 초기 A가 Wg인 건 변치 않아요. 그럼 6일 거고요. 지금 B는 여기 7이니까 아까 2g에 4야. 그럼 1g에 2니까 7g에 14겠네. 14를 넣어줬어. 그럼 한계 반응물 얘겠죠? 그럼 반응
빼기 6 빼기 12 플러스 12 넣어주면은 2 플러스 12니까 여기는 14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C가 2고 X가 14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는 문제지만 우리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 다양하게 풀어보고 이런 문제 풀어보면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해서 C 기체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또 이거 기체 생성 반응에 대한 문제죠.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라는 조건이 일단 주어져 있는데 그림은 A 기체가 V리터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점점점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이랑 똑같아. A가 지금 일정량 들어있는데 점점점 B를 점점점 넣어줄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체 기체의 밀도를 지금 주어졌다라고 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쭉 증가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딱 멈췄다가 그래프 개형이 바뀌죠. 그럼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개형이 확 바뀌는 이 시점에서 반응이 완결이 났고 그 뒤로 넣어주는 B는 그냥 B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해되나요? 지금 A가 있어. 지금 여기다가 B를 지금 점점 넣어줄 때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 그래프의 개형이 갑자기 쭉 되다가 확 바뀌어.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리고 지금 여기서 화학 반응이 완결됐다는 소리인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넣어주는 B는 A랑 반응을 하지만 여기 뒤로 넣어주는 B는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이 넣어준 게 기체의 밀도를 넣어줬는데 이것도 그냥 밀도가 아니라 상대값이래. 그래서 이때의 밀도를 그냥 0.8D, D, XD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넣어준 B의 질량이 0일 때는 지금 밀도가 D잖아. 그러면 B를 안 넣어줬을 때니까 그냥 A만 V리터 들어있을 때죠. 그럼 여기 부피 몇이겠어? A가 V리터 들어있는 건데 밀도가 D라고 하니까 지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지금 밀도가 D인데 부피가 V야. 그럼 질량은 dv 그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A가 V리터 즉 dv g이 지금 일단 초기에 존재를 하는 거고 B를 점점 넣어줬을 때 지금 XD에서 반응이 완결이 났다고 하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A가 있고 B를 점점 넣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AA 플러스 B가 AC가 되는 반응이야. 그러면은 지금 전체 기체의 부피를 전체 기체의 몰수를 생각을 해주면 지금 반응이 완결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넣어주는 B가 족족족 A랑 반응할 때까지는 지금 생성되는 C의 몰수가 반응한 A의 몰수랑 같죠. 그럼 전체 기체의 그 변화는 어떻게 될까? 지금 A가 일정량 있고 지금 B를 계속 추가하는 상황이야. 근데 추가를 해서 지금 반응이 되는데 생성되는 C의 양은 반응한 A의 양과 같을 거야. 지금 얘가 A 대 A니까. 그러면은 지금 추가된 거는 다 사라질 테고 생성된 C의 양은 소모된 A의 양과 같을 테니까 지금 반응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전체 기체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네? 이해되나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기체의 부피가 유지된다는 소리야. 근데 아까 기체의 부피가 AV리터라 그랬지. 그럼 여기까지는 기체 부피가 계속 V리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기체의 부피가 V라는 소리네. 요 점에서도. 그럼 요 점에서도 기체의 부피가 V리터라는 소리는 지금
밀도 곱하기 부피가 질량이잖아. 그럼 전체 기체의 질량, 전체 기체 질량이 VX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넣어준 V의 질량은 아까 VXD에서 지금 A의 질량이 DV래잖아. 그러면은 VD라고 해줄까? 그럼 얘도 그냥 XDV라고 써주면은 조금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겠지. 뭐 VXD나 XVD나 뭐 부피준 순서만 다른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DV를 빼준 값을 넣어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기체의 질량이 XDV인데 원래 초기에 있었던 A의 질량이 DV니까 넣어준 B의 질량은 이 값이 될 거겠네요. 그러면 DV로 묶어주면 X 빼기 1 DV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여기 넣어준 B의 질량은 DV 곱하기 X 빼기 1이다 라고 일단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에서 실린더의 부피는 2.5V래. 지금 이 뒤로는 기체 부피가 유지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넣어주는 V만큼 기체 부피가 점점 증가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 P에서 부피가 2.5V래. 그럼 여기서 질량은 밀도 곱해주면 되니까 0.82 곱하기 2.5V 될 거고 이 값이 어떻게 될까? 5분의 4, 5분의 5. 5분의 5는 아니지. 2분의 5죠. 그러면 2? 이렇게 계산해주면 2dV 된다라고 하네. 그 여기에서의 질량이 EDV의 전체 기체의 질량이 EDV야. 근데 초기에 있었던 A의 질량이 DV니까 여기서 넣어준 B의 질량은 DV가 될 거고 DV가 W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DV라고 쓰는 것보다 W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DV를 다 W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넣어준 족족 부피를 나타내는 A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B의 질량은 W에서 WX 빼기 1을 빼준 상황이겠네.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W로 묶어주면 1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W의 2 빼기 X 이만큼이 지금 여기 들어간 B의 질량이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전체 기체가 V리터까지 유지가 되다가 점점 부피가 증가하잖아. 이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족족족 넣어주는 B의 질량. 왜냐면 이 뒤로는 A와 B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추가된 질량,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된 질량 B의 질량이 W 2 빼기 X g인데 이때 추가된 부피가 1.5V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 기체 W 2 빼기 X g의 부피가 1.5V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아까 DV 그러니까 즉 W g의 부피는 V리터라는 걸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고 있어요. 근데 분자량이 A가 B의 2배래. 그럼 이 조건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식을 조금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분자량은 A가 B의 2배야. 그럼 부피 같게 일단 맞춰주자. 그러면 곱하기 1.5 해주면 여기도 곱하기 1.5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질량이 이 질량의 2배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같은 부피로 지금 1.5, 1.5 이렇게 곱해줬을 때 지금 분자량이 지금 A가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질량은 이거의 반토막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1.5W 곱하기 2분의 1은 W의 2 빼기 X다 라고 계산해서 풀어주시면은 4분의 3W는 W 2 빼기 X 그러면은 X는 4분의 5다 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X가 4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가 4분의 5 집어넣어 주면은 4분의 1W 네, 이렇게 될 것 같네.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Wg 있었고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바로 눈에 띄게. 초기 A가 Wg 있었고 지금 B가 4분의 1W 있어야 그 반응을 해야지 완결하게 다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지금 분자량은 A가 2배래요. B에. 그러면은 얘 분자량을 M이라고 둔다면은 얘의 분자량은 2M이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면은 2M분의 W 대 M분의 4분의 W는 A 대 1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M 약분해주고 4 약분을 해주면은 2분의 1 대 4분의 1은 A 대 1이다. A는 2다 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 A는 2다. 그러면은 A 곱하기 X는 2분의 5라고 해서 지금 2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32번도 되게 어려운 문제. 네, 대망의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33번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죠. 근데 이게 19번 문제래. 그러면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라는 소리.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수능 화학에서는 두 문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양적 관계 문제들, 얘들은 제일 어려운 두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올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차피 얘네 버려도 2등급은 나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맞추면 1등급, 다 맞으면은 진짜 정시로 진짜 꿈의 대학들을 가는 거예요. 너희들 최저 맞추거나 이럴 때 2등급을 받으려면은 이런 양적 관계 졸라 어려운 문제 두 개 제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 내신 1등급 맞고 싶으면은 열심히 하되 그렇게도 화학 너무 어렵다 화학 포기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지금 원래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그리고 표는 BX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2, 3, 4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보니까 BXg을 고정시켜 놓고 A를 W, 2W, 3W, 4W 넣어줬을 때 지금 실험 1, 2, 3, 4에 대한 자료래요. 근데 지금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분의 양이 상대값으로 나와 있죠. 그럼 그냥 뭐 씩 세워가지고 전체 기체 부피분의 생성분의 양 상대값이니까 그냥 전체 기체 양분의 생성물의 양 이렇게 해서 식 세워주면 되겠죠. 어차피 다 기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 2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3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이 4분의 1배이다. 그럼 이거 문제 그냥 풀어주면서 해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실험부터 그냥 냅다 깔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AA가 B랑 만나서 EC가 될 건데 지금 넣어준 지금 A의 질량이 W, 2W, 3W, 4W 되니까 그냥 우리 몰수를 N, 2N, 3N, 4N 이렇게 넣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N 될 거고요. 지금 B 여기는 네모 이렇게 할게. 모르니까 지금 Xg인데 모르잖아. Xg 몇 몰인지. 얘가 네모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뭔지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장에서 다 주어졌어. 뭐가 한계 반응물이고 뭐가 한계 반응물이고 뭐가 초과 반응물인지. 2에서는 반응 후에 남은 게 B래요. 그럼 여기까지는 A가 한계 반응물. 근데 지금 보면은 A를 2W 넣어줬을 때도 한계 반응물이니까 W 넣었을 때도 A가 한계 반응물이겠고 지금
3에서는 반응 후 남은 게 A래요. 그럼 여기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고 지금 3n 넣어줬을 때도 B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4n 넣어줬을 때도 얘가 B가 한 개 반응물이겠네. 그럼 지금 실험 1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놓고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빼기 n 될 거고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뭐 초기 반응 후 뭐 얘는 이제 그냥 구차하니까 안 쓸게요. 그럼 얘는 n만큼 사라지려면은 a 대 1이니까 빼기 a 대 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분의 2n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는 0 될 거고요. 네모 빼기 a분의 n 여기는 a분의 2n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 데이터가 있는데 상대값이니까 얘만 가지고는 풀어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도씩 세워주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A가 B랑 만나서 이 C가 되는 반응 초기에는 2N일 거고요. B는 똑같이 여기 그래서 Xg 들어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네모라고 넣어주니까 여기도 네모라고 써줄 것 같아.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반응은 여기도 얘가 한 개 반응이니까 2n 빼기 a분의 2n 플러스 a분의 4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반응 후에는 0 네모 빼기 a분의 n 플러스 a분의 4n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전체 기체 부피분의 생성분의 양 가지고 이거 비례식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 지금 어쨌든 부피인데 상대값이니까 몰수 가지고 할 거라고 했어요. 전체 기체의 몰수 네모 빼기 얘 더하기 얘니까 네모 빼기 a분의 n 더하기 a분의 2n이니까 플러스 a분의 n 분의 생성물의 양 a분의 2n 대 여기서도 얘 더해주면은 네모 더하기 a분의 2n 생성물 a분의 4n 이 친구가 7분의 4 대 9분의 8이다 라고 놓고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a분의 n이 이렇게 약분될 테고요. 그리고 2 이렇게 약분해주고 여기 2 이렇게 약분해주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그러면은 어차피 다 분모만 남고 다 1 이렇게 남네. 그러면은 네모 더하기 a분의 n 대 네모 플러스 a분의 2n은 지금 9분의 1 대 7분의 1이다 될 거고 그럼 다시 이거 숫자 바꿔서 7 대 9다 라고 되겠네요. 네, 그럼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었네. 그냥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그냥 이렇게 7 대 9다 라고 씩 세워주면 될 것 같고요. 7 네모 플러스 a분의 14n은 9 네모 플러스 a분의 9n이니까 2 네모는 a분의 5n 즉 네모는 2a분의 5n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집어 넣어주면 2a분의 5n 빼기 a분의 2n은 4 이렇게 될 테니까 2a분의 n 이렇게 되겠네요. 2a분의 n몰 지금 넣어준 이 지금 여기 남은 양이라는 거 왜 내가 왜 여기다가 넣어줬냐면 지금 2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하고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이 양은 지금 요거라는 거 일단 나와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3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3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주자. 그러면 3 여기 밑에다 풀어줄까? 3 지금 AA가 B를 만나서 EC가 되는 반응이고 지금 3에서는 3n 넣어줬어요. A가 초기 반응 해주면 이게 3n이고 여기 네모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네모가 요거라고 구해줬으니까 이 숫자 넣어주고 이때 한 개 반응물이 지금 B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얘만큼 다 사라질 거네. 근데 얘가 A 대 1이니까 여기다가 A 곱해주면은 빼기 2분의 5n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배 해주면 A분의 5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반응
후 생각해 주면은 2분의 n 남고요. 0 남고 a분의 5n 이렇게 남을 거겠네. 그럼 지금 a가 2분의 n만큼 남았어요. 지금 a가 2분의 n만큼 남았어. 지금 남은 후 a의 질량은 4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뭐다? 2분의 n몰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n몰일 때 w라며. 그럼 2분의 n몰일 때는 2분의 w g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거에 4분의 1 빼준 게 얘의 질량이 되잖아. 그럼 이 친구가 8분의 w g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b가 2a분의 n몰이 8분의 w g인데 지금 x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x가 뭐야? b 네모몰일 때잖아. 네모몰이 뭐죠? 2a분의 5n몰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5배 해준 거니까 여기 5배 좀 8분의 5w 되겠네. 이게 뭐라고? x라고. 그래서 x는 5분의 8w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구해줘야 되는 게 a잖아. 그럼 a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직 조건 안 쓴 거 이거 4번일 때 실험 4에 대해서 조건 안 써줬죠. 그럼 실험 4에 대해서도 세워보자. a가 b랑 만나서 이 c가 될 때 그럼 초기 반응 후인데요. 초기는 4n일 테고요. 얘는 2a분의 5n일 거예요. 그럼 반응 후 해주면은 빼기 어차피 얘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얘랑 다 똑같이 되겠지. 그럼 2분의 5n 2분 빼기 2분의 2a5n 플러스 a분의 5n 그럼 반응 후는 2분의 3a 0 a분의 5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반응 후에 지금 전체 기체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이 8분의 5 되는데 이게 상대값인 거잖아. 그럼 얘도 어차피 또 비례식 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 가지고 비례식 세워볼까? 얘 가지고 그러면은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얘랑 더해주면은 뭐 8이니까 2a분의 9n 분의 생성물의 양은 a분의 4n이죠. 대 위 밑으로 이사 가자.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얘랑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n 플러스 a분의 5n 분의 생성물의 양 a분의 5n 지금 이 친구가 몇 대 몇이라고? 9분의 8 대 8분의 5 9분의 8 대 8분의 5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약분해줄 거 다 약분해주고 가자. an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n 약분될 거고 그리고 여기 5 약분될 거고 4 2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9 약분될 거고 그러면 여기 2가 위로 올라가면 얘랑도 약분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살아남은 거는 a분의 1분의 1이니까 a 대 여기 살아남은 친구는 2분의 3 플러스 a분의 5분의 1은 여기 살아남은 친구는 1대 8분의 1이네. 그러면은 내양요분 외양요구가 같으니까 2분의 3 플러스 a분의 5분의 1은 8분의 a다. 그럼 또 8은 2분의 3a 플러스 5이다. 그러면은 3은 2분의 3a다. a는 2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x는 5분의 8w고 a는 2니까 두 개 곱해주면 4분의 5w다. 4분의 5w 4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 문제 되게 사실 이 문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여기 앞에 뭐 얘는 좀 문제 풀 때 생각할 게 많아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좀 식을 4번 세워가지고 딱딱딱딱딱딱 식을 오랫동안 세워줘야 되는 조금 짜증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니야, 어려웠어. 얘들아, 수고 많았고요. 이 문제 잘 안 풀려도 어려워도 반복하고 반복하고 여기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다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수준에서 시험 보러 가면 무조건 1등급 받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